친구들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익십당하고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카톡을 괜히 보내고 익십당해 예민해집니다. 상사가 미간을 찌푸리는 순간 온종일 그 표정 하나가 나의 머릿속을 잠식합니다. 그러다 결국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할까? 라고요. 근데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안에 작은 기관이 지금 오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작동은 고칠 수 있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이면 뇌를 완전히 바꿔낼 수 있거든요. 뇌 깊숙한 곳에 아몬드 한 알만한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편도체. 이게 지금 당신의 하루를 통째로 지배하고 있거든요. 편도체는 24시간 꺼지지 않는 감시 카메라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신호를 훑으면서 딱 하나만 판단하는 거죠. 지금 내가 위험한가 아닌가.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짜증, 우울, 질투 이런 감정들의 정체가 사실은 전부 공포거든요. 편도체가 보낸 위험 신호가 감정에 탈을 쓰고 올라온 겁니다. 회의 중에 팀장이 미간을 찌푸리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도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린 결과입니다. 이 기관이 무서운 건 크기가 아닙니다. 속도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개입하기도 전에 이미 몸 전체를 장악해버리거든요. 예민함이란 결국 이 경보 시스템이 너무 민감해진 상태, 사소한 것에도 비상벨이 울려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편도체는 원래 숲속에서 호랑이를 피하려고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수만 년 전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면 일단 도망쳐야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뇌가 지금 우리한테 고스란히 전해진 겁니다. 문제는 지금 세상에 호랑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편도체는 그걸 모릅니다. 상사의 차가운 한마디, 단톡방의 묵묵부답을 호랑이랑 똑같이 처리해버립니다. 소외당하거나 비판받는 상황을 편도체는 문자 그대로 생존이 위협받는 순간으로 번역하거든요. 원시인의 뇌한테 조직에서 밀려나는 건 굶어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33년 차 직장인 박 부장님 얘기를 해볼게요. 팀 회식 단톡방에서 자기만 빠진 걸 발견한 순간 밤새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별일 아닌 거 알면서도 몸이 먼저 반응한 거죠. 배가 뒤틀리고 어깨가 굳었습니다. 뇌가 그 상황을 전쟁터로 읽어버린 겁니다. 뇌에는 CEO가 있습니다. 전전두피질이라고 부르는데 냉정하게 상황을 읽고 감정을 조율하며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곳입니다. 평온할 때 이 CEO는 풀가동됩니다. 그런데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리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CEO가 자리를 비워버립니다. 문을 닫고 도망가는 거죠. 호랑이 앞에서 생각할 시간 같은 건 없으니까요. 그 자리를 원시인의 본능이 채웁니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딱 두 가지 선택지만 남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순간 이성은 이미 꺼져 있었던 거거든요. 중요한 발표 자리에서 머리가 하얘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도체가 CEO를 납치해버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편도체는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긴장하지 말자고 아무리 다짐해봤자 소용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생각으로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곳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으로 안 된다면 다른 문을 써야 합니다. 뒷문이 있거든요. 바로 몸입니다. 편도체는 논리에는 꿈쩍도 안 하지만 신체 신호에는 즉각 반응합니다. 몸이 긴장하면 뇌는 위험하다고 읽고 몸이 이완되면 안전하다고 읽거든요. 이 연결고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불안할 때 우리 몸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깨가 귀 쪽으로 올라가 있고 턱에 힘이 들어가 있고 배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는 한 편도체는 계속 위험 신호를 받습니다. 절대 진정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의도적으로 그 근육들을 풀어주면 뇌는 판단을 바꿉니다. 아, 지금은 안전한 상황이구나. 경보가 해제되는 겁니다. 마음을 고치려 애쓰는 것보다 어깨 하나 내리는 게 훨씬 빠르고 과학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좀 웃긴데요. 바보 표정입니다. 먼저 턱을 툭툭 떨어뜨리세요. 이빨 사이에 공간이 생기도록 침 흘릴 것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턱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겁니다. 다음은 눈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지 말고 초점을 흐리세요.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듯이요. 그 다음 어깨를 중력에 맡기고 툭 떨어뜨립니다. 마지막으로 배에 힘을 빼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도록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포식자 앞에서는 이런 동작이 절대 나올 수 없거든요. 호랑이 앞에서 턱 풀고 멍하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속는 겁니다. 이 몸 상태라면 지금 안전한 거라고요. 우스워 보여도 괜찮습니다. 편도체의 경보를 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이 기술을 아는 것과 실제로 쓰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딱 3초면 됩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어깨를 치고 지나갑니다. 상사가 회의 중에 날카로운 말을 던집니다. 바로 그 순간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3초만 멈추는 겁니다. 그 3초 동안 턱을 내리고 어깨에 힘을 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상대의 말이 마음 깊이 박히지 않습니다. 바닥으로 그냥 흘러내려 버립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당연하죠. 그래도 하루 3번, 출근길과 회사에서,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딱 3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반복이 쌓이면 편도체에 새겨진 위협 데이터가 무력해지고 뇌 안에 새로운 안정 경로가 만들어지거든요. 예민함의 노예로 사는 것을 멈추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멈춤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편도체를 진정시켰다면 이제 꺼져 있던 CEO를 깨울 차례입니다. 전전두피질을 다시 가동시키는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으면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 6가지 감각을 뇌에 입력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뇌의 혈류를 전전두피질 쪽으로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이거든요. 이 정보들이 들어오는 순간 뇌는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안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훌륭해서 용서하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뇌를 최적의 상태로 돌리기 위해 활용하는 겁니다. 오늘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속으로 조용히 문장을 읊조려 보세요. 진심이 안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전전두피질을 자극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냐고요? 뇌 사진이 증명합니다. MRI로 찍어보면 실제로 보입니다. 8주 동안 마음 챙김과 긍정 훈련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을 연구했더니 편도체의 크기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전두피질의 회백질 밀도는 오히려 높아져 있었거든요. 뇌가 물리적으로 바뀐 겁니다. 예민함이 성격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근육처럼 훈련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나 잠들기 전 5분,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용서와 감사의 문장을 반복하는 겁니다. 진심이 없어도 됩니다. 문장을 반복하는 행위 자체가 전전두피질을 두드리는 자극이 되거든요. 낡은 운영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갈아 끼우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뿐 뇌는 반드시 바뀝니다. 예민함의 뿌리를 파고들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 인정 중독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기 존중이 부족한 사람은 구멍 뚫린 양동이와 같습니다. 칭찬을 아무리 부어넣어도 금세 바닥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칭찬을 찾아 헤매고 누군가의 반응 하나에 하루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40대 직장인 최 대리님 얘기를 해볼게요. 팀장한테 잘했어요 한마디를 들은 날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무표정한 얼굴을 마주한 날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았다고 합니다. 외부 반응이 곧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거죠. 반면 자기 존중이 단단한 사람은 다릅니다. 누군가 비난을 해도 그걸 상대방의 문제로 잊지 자신의 가치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137억 년 우주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 인식 하나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듭니다. 행복의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승진하면 행복할 것 같고, 연애가 시작되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모이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막상 그 조건이 채워지면 또 다른 조건이 생깁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조건을 없애는 겁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사소한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연습이 뇌를 무조건적인 행복 상태로 훈련시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몸을 이완하는 바보 표정으로 편도체를 잠재우고, 용서와 감사로 전전두피질을 깨우고, 자기 존중으로 인정 중독을 끊는 것,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예민함은 저주가 아닙니다. 뇌 사용법을 몰랐던 것뿐이거든요. 이제 알았으니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을 떠올리고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나는 용서한다고요. 진심이 없어도 됩니다. 그 5분이 뇌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내일 아침 예기치 못한 짜증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3초만 멈추고 턱을 내리고 어깨를 떨어뜨리세요. 그 짧은 멈춤이 쌓여 2개월 후, 3개월 후에 당신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